그렇다면은 미국 정부가 지불하는 이자만으로도 원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빌리고 내는 이자처럼 이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지불하는 이자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금 3,000톤의 2.5배를 살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미국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되었다고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 이유가 미국의 의회가 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동부 시간 기준으로 10월 1일 새벽 12시 1분에 공식적으로 셧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연방기관들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를 중단하고 직원들이 일시 해고, 유급 휴직 없이 해고 당하고 있습니다. 국방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같은 필수 서비스 같은 일부 공공안전 부분은 필수적인 인력만 남아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미국의 정부는 7년 만에 문을 닫았고 예산안 처리 불발로 75만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고용이 악화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자, 파리 목숨이라고 합니다. 이번 셧다운의 최대 피해자는 연방 공무원들입니다. 일시 해고라고 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연방 직원 수가 75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나라나 똑같은 것이 정부가 셧다운이 돼도 연방 의원들은 급여가 꼬박꼬박 나온다고 하네요. 이번 기회에 트럼프는 대량 해고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트럼프가 하는 말이 셧다운이 되면은 해고를 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력 공백이 생기면 공공 서비스 차질은 불가피하겠죠. 언론에 따르면은 당장에 13,000명 이상의 항공교통 관제사가 급여가 끊긴 상태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돈을 안 받고 누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나중에 정상화가 되면은 그 시간만큼 소급을 해서 급여를 준다고는 하던데 국민들의 불편은 피하지 못할 겁니다. 이번 셧다운을 계기로 안 그래도 공무원을 대량 해고를 생각해온 트럼프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공무원을 많이 해고할 각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 정책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표가 되는 물가 고용지표 발표도 올 스톱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셧다운에 항공편 교량 지연도 많이 발생하고 미국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상당한 불편을 감내해야 될 겁니다. 이게 무급 근무다 보니까 인력 부족의 문제도 생기고 항공편 혼란, 보안 검색 대기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을 할 거라고 합니다. 트럼프 1기 때 셧다운 당시에는 2019년 1월에 관제사 10명이 한 번에 병가를 내가지고 공항이 운영이 일시 중지가 되고 뉴저지,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등 중요 허브 공항에서도 지연이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항공에 운항이 차질이 생기니까 의회하고 대립을 강하게 했던 트럼프도 임시 예산안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빠르게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미국 연방의 항공청이 올해 새로 채용을 한 관제사 2,000명에 대한 교육훈련도 셧다운 기간 동안에 중단된다고 하고 미국의 주요 관광지죠. 애리조나의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들도 상당수 문을 닫을 거라고 합니다. 자유의 여신상도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국립항공우주박물관 같은 주요 박물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의 지표가 되는 통계 발표 업무 중단 같은 거는 시장의 커다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도 미국은 여러 차례 셧다운을 겪었고 가장 길었던 게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갈 때 35일간 지속되었던 셧다운이었습니다. 다시 정상화가 되긴 하겠죠. 하지만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미국채 금리와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앞으로 미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기 전까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귀금속의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간에도 미국 정부의 이자 비용만으로도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이 되는 모든 금을 사들이고도 남을 정도의 부채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되는 금이 2,000톤 정도라는 말도 있고 3,000톤이란 말도 있습니다. 자, 3,000톤이라고 잡아봅시다. 제가 볼 때 이것보다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자, 3,000톤이면은 그램으로 환산하면은 30억 그램입니다.
자, 이 30억 그램을 우리가 흔히 금중량 확인할 때 보는 돈중으로 환산하면은 8억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한 돈에 3.75g에 70만 원이라고 치고, 지금은 70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싸죠. 이때 제가 원고를 쓸 때 70만 원 정도 해가지고 70만 원이라고 치고 8억 돈의 금을 구매하는 데는 560조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자, 미국의 한 해 이자가 1조 달러 이상입니다. 이 1조 달러는 환율로 1,4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올해 지출된 이자는 대략 1,400조 원이 되는 거죠. 이자가 1,400조 원이고 금이 3,000돈 값이 560조 원이니까 1,400 나누기 560 하면 2.5가 나오죠.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서 3배 정도 더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컨텐츠의 원고를 적을 때는 추석 명절 때고 지금은 금값도 더 비싸지고 환율도 더 올랐습니다. 오로지 한 해 동안 국채의 이자 비용으로만 계산상으로는 매년 생산되는 금을 2.5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귀금속의 가격이 여러분이 살아생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지가 와닿으시나요? 정확히 얼마까지 오를 거다 숫자로 말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숫자로 말하면은 없어 보인다, 아니면 말고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의 수의 본인의 조건값을 제가 뭐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조건값에 따라서 잉여 자금으로 실물로 갖고 있는 게 최선일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던 한돈의 100만 원의 가격은 엄청 무지하게 연락에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그것도 화폐 경제가 붕괴를 하기 전에 보는 가격이고, 시스템이 붕괴하게 된다면, 만약에 시스템이 붕괴를 하게 된다면은 어디까지 오를지도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버가 1kg에 원까지 붕괴 전에 오를 것이란 얘기도 예상할 수 있는 수치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예상 가격입니다. 방금 지나간 그래프가 10월 4일 날 캡처한 이미지인데 금이 3,908불이고 은이 47불이었죠. 원고를 만든 시간이 추석 명절 때라서 명절 마지막 저녁에 당시 국제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금은 4,000불을 넘었고 실버는 온스당 50불을 넘었네요. 달러원 환율은 1,400원에서 밑으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명절 끝나고도 풍기는 뭐 계속 당분간 될 것 같은 분위기다라고 원고를 그 당시에는 적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죠. 명절 때 원고를 적고 바쁘기도 하고 할 일도 많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11월 8일 날 찍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금은 4,300불을 넘겼다가 최근에는 4,000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시세가 지금은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환율은 달러당 1,456원 하네요. 앞으로 갈 길이 많으니까 여유 있게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